자,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훈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오늘 금요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젊은 분들과 함께 시장에 조금 금요일이니까 주말 앞둔 금요일 이 연성이라고 해야 되냐? 소프트?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아이템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그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문화 콘텐츠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 K 콘텐츠 아까 이제 그 미키 17 뭐라고 읽어야 돼요? 세븐틴? 일단 통용하는 식으로 이제 미키 17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미키 17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델이 17번째니까 17로 읽는 것이 맞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번째. 네, 미키. 자, 개봉과 관련돼서 지금 뭐 극장가에서는 사실 경쟁작이 없다 보니까 거의 독주를 국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소비 심리가 좋아서 막 극장에 나가셔서 많이들 보시면 좋겠지만 요즘 극장가가 좀 냉하잖아요. 자, 근데 중국에서도 이 미키 17이 개봉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개봉 3일 만에 관객 수 100만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도 있고, 제가 어떤 엔터나 이 미키 17 흥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줄 알았다고 한다면 좀 주변 지인분들께 좀 물어볼 텐데, 일단 주변 지인분들께 못 물어보고 이제 가장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관람평을 봤었는데 약간 좀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에서는 기자분들께서는 이제 일단 국내에서는 흥행에 좀 좋은 시작을 했고 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관련 정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VFX나 아니면 유통하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 좀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은 강하게 실리지 않았지만 워낙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국인 계약회에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인데, 제가 뭐 물론 지금 이 미키 17뿐만 아니라 예전 또 흥행했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배급사들은 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고, 넷플릭스나 어떤 메타 이런 온라인 전방 기업들이 좀 매출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너네 유통기업들만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이 제조기업들한테는 뭐 수익을 안 나눠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 미키 17에 대한 흥행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 했을 때는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괜찮지만 그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은 과거 시세를 봤을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맺고 끊으면 좀 잘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시훈 팀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추가 흥행에 대해서는 저는 영화를 본 입장인데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스포일러라고 하나? 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봤거든요. 맞군요. 이제 네. 호불호는 좀 갈리더라고요.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봉준호 감독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흥행은 나올 수가 있으나 기생충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미키 17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기생충만큼의 엄청난 충격들 그리고 재미성 이런 것을 기대를 하는데 미키 1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일러를 좀 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개봉 전에 봤었는데요. 개봉 전 이제 한 수요일쯤에 봤고 수요일에 보고 목요일에 또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눈높이가 살짝은 다르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국내에서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주말 효과, 그러니까 이번 주말 동안에 좀 휴일이 좀 길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쟁작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라든지 중국 쪽에 대해서는 흥행 가능성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흥행과 미국에서의 흥행이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 다만 우리가 의의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중국에서 어젠가 오늘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평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한국에 대한 한국인의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기생충 굉장히 흥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중국에서 개봉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의 것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중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런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종목군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행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현재 중국 쪽에서 개봉을 하고 있다는 쪽에 의의를 두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중국도 그런 용어가 없고 그냥 뭐 생각적으로 그냥 우리가 좀 싸늘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쓰는 표현인데 사실 호기들이 계속 오고 있죠. 완화가 되거나 뭐 우리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근데 요즘 또 전국 불안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념적으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캡틴 아메리카 뭐 복장 입고 뭐 중국 대사가 막 밀고 들어가갖고 막 반한 감정을 또 자극하거나 왜 우리가 귀에 자꾸 걷어 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간첩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미키 17 봉준호 감독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K-팝 이런 쪽도 뭐 신규로 뭔가 런칭되고 하는 것들이 있나 봐요. 차라리 좀 엔터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엔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매 관점 말씀드린 건 오로지 재무제표 안 보고 뭐 기술 위치나 수급만 보고 긍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내가 손 팀장의 컨텐츠를 좋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컨텐츠를 매수해가지고 한 달 이상 보여도 되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과거 컨텐츠 관련 종목들 10년 봤을 때 실적 반영 여부가 잘 안 되고 실적 반영 여부가 왜 안 되는지는 찾아보면 아는데 이걸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리면 매수 의견이랑 또 절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 관련했을 때는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군입대라든가 잠시 이제 활동 보류됐던 분들이 완순체로 돌아오면서 그분들 활동을 언제 하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오늘 이제 개별 뉴스가 나온 거는 이제 제니 데뷔랑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 이제 레드벨벳의 슬기 그다음에 BTS의 제이홉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고 해당 관련 종목들 보면은 한한령 기대감에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다가 왕이 부장이 일본 찍고 우리나라 안 들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소식에 단기 차익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신규 개발 이제 신규 멤버들의 컴백 뉴스에다가 또 한한령 뭐 시진핑 주석 방한 뭐 10월 달에 방한 가능성 네, 에이펙 이 뉴스가 또 정상회담이 있죠. 이제 어제 경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기대감이 오늘 엔터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인데 기술적 위치도 이제 엔터주 중에서도 이동 평균선과 살짝 이격이 있는 종목이 있고 이격이 많이 줄어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 컨텐츠 말려들지 않지만 그런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엔터 쪽이 낫지 않을까 요즘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현 팀장은 엔터를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다양한 다른 시각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거리가 있을 수 있나요? 엔터에서 새로운 거리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신인이라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터져주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1월 같은 경우에 JYP의 킥플립, 2월 같은 경우에 SM의 이제 하츠 투 하츠라는 신인이 데뷔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신인이라는 부분들이 얼만큼 성장해 주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방이 크게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 트래픽이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게 S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킥플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트래픽이 나오지 않는 상황, 물론 이제 초반 흥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으나 다만 검증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쇼츠라든지 뭐 최근에 워낙 데뷔를 했으니까 지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도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은 쌈지 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티니핑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 유명한데 중국 쪽에서 완구 쪽으로도 또 유명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티니핑 IP를 가지고 원래는 이제 6살이라든지 7살 정도의 친구들에게 완구라든지 장난감들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쪽이 지금 SM과 MOU를 맺었습니다.
SM과 MOU를 맺었는데 굿즈 같은 형태로 뭐 이제 하나요? 굿즈도 그렇고 이제 홍보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팀 시리즈가 그 이제 영화 같은 걸 할 때나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 활동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하츠 투 하츠의 팬덤명이 하추라고 합니다. 하추핑 할 때 하추핑 할 때 그 네. 하추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신인에 대한 모멘텀 터지고 혹은 SM 관련했을 때 움직일 때 쌈지엔터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완구 시장이 사실 뭐 어린애들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주변에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이제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보면은 좀 여아용 이제 굿즈들을 많이 삽니다. 점점 소비층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최근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친구들을 접목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확대까지도 함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엔터주 했을 때 너무 엔터만 바라보시기보다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뭐 캐릭터 카드인가요? 연예인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이나 이렇게 카드 뭐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어요. 포토카드. 네. 그거를 막 이렇게 모으고 그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고 케이스 같은 것도 막 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케이스도 고가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게 앨범을 사면은 그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고 그래서 앨범을 굉장히 많이 사는 구조인데 네. 요즘 제가 앨범을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를 뽑기 위해서는 앨범을 여러 장 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앨범에 대한 뻥튀기 이런 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이제 초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 포토카드를 굉장히 많이 모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카드 꾸미기라고 해서 이런 좀 문화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그런 문화들 자체가 또 K-팝에 대한 매출을 또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그러게요. 요즘 또 이 자녀분들이 한 명 있는 집안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딸,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 보면은 이렇게 뭐 딸들이 이제 초등학생 갓 입학하는 형태? 그러면 이제 뭐 카드 사러 그 포토카드 어디서 파는지도 뭐 제한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뭐 기십만 원씩 막 빨려 쓴다고 뭐 안 쓸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소비 시장은 또 있더라고요. 네, 그죠? 네, 저도 예전에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니까 띠부띠부씨나 유형 카드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이제 띠부띠부씨랑 유형 카드였는데 네. 그때는 오히려 정말 부잣집 친구들은 띠부띠부씨만 가지고 빵을 버리면 이제 저 같은 친구들이 이제 빵을 얻어먹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 포토카드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랑 그다음에 그 멤버들이 원하는 코스튬까지 맞춘 포토카드를 이제 확률까지 공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에 이런 자켓을 입은 사진은 뭐 확률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 사진을 얻기 위해서 앨범을 정말 우리가 보통 노래 들으려고 한 장만 사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뭐 5장, 10장 사이까지 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나쁜 얘기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 좀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시면서 엔터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다. 거기도 하나의 마켓이니까. 자, 그래서 선택을 좀 할 수 있을지, 뭐 오늘 그래도 시장 뭐 주말 앞두고 전체적으로는 앞서 이제 오프닝에 설명드렸지만 뭐 우리 전 시장에서도 그랬을 거고 뉴욕 증시 갈팡질팡, 뭐 관세 정책 막 오락가락, 뭐 뒤죽박죽, 뭐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좀 방어적인 섹터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선택을 꼭 혹시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엔터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포인트를 잡는지가 중요한데 항상 이제 바뀝니다. 이제 내가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SM을 꼽는 것이고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JYP 이런 식으로 꼽는데 지금은 JYP를 가지고 왔습니다. JYP 엔터. 항상 이제 엔터 4사를 보게 되었을 때 영업이익률을 보면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다른 사업 잘 안 하고 있고 여전히 엔터 본업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본업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킥플립이라는 신인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팬덤을 어떻게 끌어모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하지만 다만 남성
아이돌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보이그룹이군요. 보이그룹입니다. 보이그룹이 사실은 흥행이라든지 혹은 수익성 측면에서 다른 걸그룹 대비했을 때 좀 좋은 측면이 있어서 네. 결국 앞으로 한 3년 차만 지나게 되었을 때 수익성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계약한 친구들의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혹은 데이식스 연차가 7년 이상인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연차 데뷔했을 때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JYP 엔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잘 봐야 되겠군요.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한 친구들이라 그래서 자 저도 선택. 방금 킥플릭 검색을 해봤습니다. 킥플릭 네, 근데 저는 SM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SM. 네, 좀 다양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네. 엔터 쪽에서 저는 기술적 분석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엔터 관련 종목들 보면 우리가 4대 엔터가 있고 그러면 이제 SM부터 이제 하이브를 들 수가 있는데 재무 가치는 좀 비등비등합니다. 12개월 선행퍼가 20에서 30이 안 되고 진짜 SM이랑 JYP랑 YG 같은 경우는 정말 12개월 선행퍼가 정말 1차로 근소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랑 오늘 이 주가를 누가 만들고 이제 봤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가는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분할 매수를 잘 못하더라도 안정적 실적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레드벨벳 슬기 양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파스타츠가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신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이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오는 타입이고 또 에스파나 뭐 레드벨벳이나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적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SM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SM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뭐 다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연장해서 공략의 포인트로 이렇게 보셨고. 자, 두 번째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소비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시장 물가가 오르는 거야 뭐 요즘 한두 번 접하는 소식은 아닐 텐데 스물스물 올라가죠. 뭐 그게 이제 관세 영향일 수도 직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자, 뭐 이 라면 값도 다시 올린다고 농심이 얘기를 했고 새우깡, 새우맛 과자, 뭐 제품명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다 아시니까. 자, 이게 이제 어째 주가에도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 팀장 있죠. 그러면 여기 김시훈 팀장 해야 될 차례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네. 지금 뭐 사실 음식료가 오늘 갑자기 움직인 건 아니었고요. 일부 종목군들이 이미 움직였던 상황들, 특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이미 우상향 추세가 나왔었고 3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라면 관련 종목군들, S&D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또 신라면 혹은 이제 새우깡, 농심 쪽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음식료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움직인 것은 아니었고 이미 지난 말부터 조금씩 가격은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스타벅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혹은 커피집 이런 제품가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서민 음식의 마지막 보루였던 라면 가격마저도 올린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지금 라면 기업이 좀 영업 마진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재료를 대부분 다 수입해 오니까 그죠? 그 소맥분, 밀가루, 뭐 흔히 얘기하는 밀가루, 대두,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의 가격 변동은 오히려 낮은데 환율이 지금 뛰어가지고 더 비싸게 들어와야 되니까 마진이라고 하는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값 상승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강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큰 문제이고 사실은 이제 국내 쪽에만 크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과거에도 이제 농심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정부 쪽에서 막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만에 철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정부 쪽에서 헤드가 좀 부재한 부분들 거기서 과연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감안을 하면 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결국 지금 농심이나 라면을 보게 되었을 때
국내 쪽을 보면 Q는 이미 제한적인 상황들. 우리나라 라면 소비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리담에 피를 어떻게 올리는지인데 거기서 피를 약간이나마 올리게 되었을 때는 또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업 마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 지금 라면 관련 종목군들 오히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식료를 보게 되었을 때도 사실은 지금 뭐 최근에 뭐 경기 방어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네. 다만 여전히 해외 쪽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풀무원 같은 경우도 좀 잘 움직였던 게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두부라든지 이런 스낵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미국 쪽이라든지 해외 법인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로 팀장은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는 CI 작업을 좀 뭐 바꾸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사는 제가 못 봤는데 뭐 이런 식품업체들의 변화 거기 또 뭐 어떤 주가의 흐름 평가는 어떻게? 이번에 농심이 좀 투심 변화를 좀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투자 심리의 변화를 네, 그래서 선도해서 지금 식품주 했을 때는 삼양식품이 정말 독보적인 상황이었고 불닭. 삼양식품이 독보적인 이유는 매출 증가폭도 엄청났었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주 같은 경우 가치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사이인데 이번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14%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주 중에서는 보기 어려웠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대 후반에 유통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는 4,500원, 5,000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안 좋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사주겠다고 하니까 삼양식품 이렇게 파죽지세가 가는 건데 지금 뭐 저는 이 삼양식품 제외하고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말해봐라라고 한다면 다양히 들 수 있습니다. 뭐 SPC 삼립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뭐 롯데칠성이라든가 뭐 풀먼 이런 종목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 실적이 안 좋아서 안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삼양식품 쪽은 수급이 가다 보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 이제 불닭볶음면 잘 나가고 농심에서는 라면과 새우, 과자를 가격 올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눈치 보면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픽도 저는 농심을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겹치시네, 두 분 다.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수급이 괜찮으니까 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식품주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곁다리를 얹어서 뭐 이 더본 코리아, 네, 백종원 씨가 상장했는데 주가는 IPO 이후에 지금 계속 내리막길로 잡음이 많아요.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애초에 상장 당시부터 논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장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식업계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 물론 이제 흑백 요리사로 인해서 외식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긴 하나, 다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에 해외를 굉장히 뚫을 필요가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해외 쪽에 대한 마진을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백햄이라고 하죠. 이제 그 햄을 출시를 했는데 스팸 대비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물음표가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외면을 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주가에 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한 성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군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는 사실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접근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핫하고 조금씩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손혜로 팀장 평가는 관심들이 많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밸류 체인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형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유튜버분들 보면은 제품 리뷰를 할 때 제품 가격이 있고 만약에 햄이면은 이제 햄 함유 성분을 보잖아요. 그럼 이 햄 함유 성분 대비해서 가격을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고 이제 백종원 대표께서는 원래 이제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 이런
멘트로 취지. 이제 유명하셨던 분인데 네네네. 이제 국내산 안 쓰고 뭐 수입산 쓴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가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주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번코리아가 망할 경우는 아니니까 네. 혹시라도 더번코리아를 매수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대체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지분율이 76%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이 정도 듣도록 하고 약간 소프트한 연성 섹터를 좀 다뤄봤고요.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 수고해 주셨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도 수고해 주셨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